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이라는 책 준비했고요. 뒤에 추천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류는 비대면과 대면이 혼재하는 위기이자 새로운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는데 특히 개인의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데이터가 하나의 신뢰 자본으로 새로운 산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과 IT적인 이슈,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혁신가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재의 법, 제도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어떤 규율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일견함으로써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테마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측면을 포착해 옴니버스 형식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시해 본다는 설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일 독자들에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책이 그러한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한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데이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마이는 왜 데이터를 21세기에 쌀이라 했는가?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중국의 공자, 인도의 부처,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등 현인의 등장과 함께 생각의 진화를 통한 문명사의 발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축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어떻게 동양과 서양에서 동시에 등장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위대한 현인들로 인해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와 대표적인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 공화국의 탄생도 이 무렵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우리 인류의 생각과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문명사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사상에 의한 변화보다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새로운 기축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무용지용, 쓸모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의도 바뀌고 있다. 쓸모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과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 그 기세가 무섭다. 정보가 넘쳐나고 물건도 넘쳐난다. 다양한 데이터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에게 지난 20년이 정보를 먼저 취득하고 활용한 이들에게 부가 독점되었던 정보 중개 시대였다면 앞으로 50년은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중개 시대가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상의 혁신 또한 일어날 것이다. IT가 미래를 제어하는 것이었다면 DT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IT가 사람을 기계처럼 변하게 했다면 DT는 기계를 사람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이는 은퇴 연설을 통해 IT 시대는 제조업을 창조했지만 DT 시대는 창조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IT 시대는 지식에 의존했지만 DT 시대는 인류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IT 시대가 나 자신을 위하는 방향이었다면 DT 시대는 타인을 위하는 방향입니다. DT 시대는 플랫폼 사상이 살리게 될 겁니다. 다들 플랫폼 사상에 의문을 가지는데
제가 말하는 플랫폼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IT는 표준화, 규모화를 요구하지만 DT는 개성과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라고 데이터 증개 시대에 변화하는 인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에 의하면 공업화와 정보화 시대에서 인류는 어셈블리 라인을 발명하고 규모화 표준화로 생산 시대를 이끌었다. 데이터 시대에는 맞춤형으로 개성있게 생산하는 어셈블리 라인을 쓰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대로 제조한다. 데이터는 필수이다. 데이터는 제조업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 소재가 될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이미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도 마이 데이터 사업을 통한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와 데이터 3법을 통한 초개인화 시대의 개인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으로 실질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의 퍼스트 펭귄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의 경계에서 데이터를 선두로 한 신경제체제 구축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고 IT의 부흥을 잠깐 맛보았다. 네이버와 다음이 이때 탄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다. 애플의 아이폰이 우리 눈앞에 등장했고 비트코인이 탄생했다. 스마트폰은 기존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고 정보를 검색해서 구성하던 대부분의 일상활동을 모바일 속에서 대체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 돌도끼다. 그리고 그 길에 카카오톡과 쿠팡이 있다. 2020년 바이러스 위기가 닥쳐왔다. 인류가 경험했던 기존의 상황과는 전혀 생소한 모습의 위기다. 오프라인 매장은 문을 닫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멈춰야 했다. 기존 물리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해이가 생겨나고 있다. 10년 간격으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해 어떤 이는 유태 금융 자본이 자기 돈을 지켜내기 위한 양털 깎기라느니 중화사상에 조작된 반격 시그널이라고 하면서 이 방아를 떤다. 최근에는 IT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개인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SNS 사용 패턴, 검색 트렌드, 매장 내 고객의 이동 경로, 구입한 물건의 종류, 세대별 음악 취향, 시간대별 콘텐츠 소비 형태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개인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쿠팡, 그리고 토스 등 신흥 IT 자본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도 개인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의 숨겨진 니즈와 욕망을 찾아내고자 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같은 개인의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술도 수요가 증대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의 해당 주체가 철저히 개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초개인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기존 고정 금융 기반의 자본주의 종말일 수도 있다. 개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원론적 고민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일 수도 있다. 명확한 것은 우리는 기존의 가치와 가치관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과 변화의 과제를 개개인들이 부여를 받은 것이다. 그 선택에 따라서 보상은 달라질 것이다. 데이터는 더욱더 혁신적인 지식과 상품, 서비스 창출을 위한 투입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으로 작용,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016년 MIT에서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다. 데이터 자본이란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의 개념은 하나의 화폐나 장비는 한 곳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한 가치의 다른 재화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재화 가치를 계량적으로 즉시 파악 가능하다. 반면에 데이터 자본의 특징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각 데이터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인해 대체 불가하고 가치의 사후 측정이 가능한 경험적 재화라는 점이다. 초개인화, 초연결성은 데이터에서 탄생해 성장한다. 지금같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에 데이터는 통찰력을 키우는 열쇠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눈에 잘 읽히지 않으면 버려진다. 이에 따라 통찰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시각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화 과정은 데이터를 크게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등의 구분과 그래프, 차트, 매핑 등을 활용하고 있다. 최대한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편집해야 한다. 초개인화, 초연결성은 데이터에서 탄생해 성장한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절대적으로 정보의 양적 접근에 유리했던 이들에게 부와 권력의 집중화가 있었고 애플 아이폰의 등장에 따라서 정보 큐레이션을 통한 취사 정보 선택에 관한 능력 소유 여부가 부를 결정했다.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데이터는 경제적 수익을 얻는 원천이 되고 있다. 데이터를 더욱 잘 활용한다면 향후 4년 이내에 부의 재편이 이뤄지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1%만 높여도 2030년에는 전 세계 GDP에 약 15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 경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데이터 혁신은 이미 수많은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해내고 있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운영하는 직업을 넘어선 데이터 분석가 등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의 최고 경영진의 61%와 유럽 경영진의 58%는 데이터 전문가를 앞으로도 많이 채용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 신기술의 다양한 접근과 급격한 혁신 경제로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이터는 기업의 민첩성을 증대할 것이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삶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데이터를 통해 예측되는 통찰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다. 또한 다양성을 확대시켜 더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농업에서 보건, 교통에서 교육, 에너지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의료 서비스는 데이터 혁신 중에서도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매일 각 병원에서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 검증, 처방하는 의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다. 실시간 데이터와 환자의 병력을 결합하는 방식이 이미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다. 변화하는 관련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혁신은 세상을 바꾸고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 성장에 큰 활력소가 된 것은 오래되었다. 이제는 디지털 변환을 넘어선 데이터의 혁신이 필수임을 이해해야 할 시기이다. 오늘날 기업의 리더 중에서 90%가 토지, 인재, 자본 등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가장 중요한 기업의 리소스로 인식하고 있다. 데이터는 수많은 장치, 기계, 차량 등은 물론 개인의 건강 데이터 등 그 영역에 제한이 없다. 시간과 비용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보안 위험성도 낮추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변환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생활이 변화하고 향후 4년 동안 1조 6천억 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다. 데이터 중심 경제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데이터의 양은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에 따른 비용은 획기적으로 절감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한 데이터 표현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권력관계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교통 데이터를 통해 신호등을 동기화하고 기차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할 수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다. 특히 소비자의 금융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합자산관리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도 더욱 정교해져 담보 없는 대출도 열리게 된다.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뱅크샐러드와 같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은 브로드밴드의 종주국이라 하기에는 속도가 더디다. 그래도 축적해놓은 정제되지 않은 빅데이터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한국은 문화적 현상에서 데이터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다. 가정 간편식과 모바일로 주문한 결제를 쉽게 하는 배달 음식은 우리가 가장 쉽게 파악되는 데이터의 유형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 배달앱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말 기준 약 3조 원 규모를 넘어섰으며 이용자가 2,500만 명으로 추산됐다. 또 매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기 개발 활동에 관한 데이터도 늘어나고 있다. 요리와 공연, 경기, 관람, 피트니스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 특히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피트니스와 인테리어 활동 성장 속도가 두드러졌다. 특히 피트니스 그룹은 최근 떠오르는 홈 트레이닝 트렌드를 반영하며 셀프 운동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댐 기반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은 답을 찾을 것이다.